투명장룡 지하 파이프를 설치하던 중 충격적인 것이 발견됐습니다. 백완공이 발견한 것은 2개의 인간 두개골이었습니다. 어우, 이거는 좀 소름 돋는다. 진짜 무서웠겠는데? 살인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아우 미결 사건? 어허. 원혼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떡해. 현장에서는 두개골과 함께 약 12개의 도자기 조각과 직물 조각, 그리고 신문 조각 등이 함께 발견됐는데요. 신문은 1978년에 발행된 것으로 신문의 날짜로 미뤄보아 그 두개골들을 1970년대 후반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과학 수사 결과 밝혀진 충격 사실. 해당 두개골들은 1200년에서 1400년대의 것으로 추정. 각각 10세에서 11세 정도의 어린아이와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아주 오래된 두개골이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웠던 점은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견된 두개골의 주인들은 고대의 페루인. 미국과 페루 간에 본격적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된 시기는 1827년인데요. 이 두개골의 주인인 페루인들은 그보다 무려 약 600년이나 앞서 미국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야, 이건 진짜 희한한데? 그러니까 교류를 두 나라가 하기 전이면은 그 페루인들이 왜 또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된 건지가 궁금하네요. 두개골의 기본을 추적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던 가라 바글리아 씨는요. 여전히 많은 것들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름도 기억도 모두 잃은 두개골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중국 광시 좌ang족 자치구 러예현 동굴 탐험가들이 해당 지역에서 아주 거대한 싱크홀을 발견. 큰 화제가 됐습니다. 깊이는 무려 192m에 달하고요. 면적은 축구장 3개 면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190m 막 한참 내려가는 거잖아. 엄청난 거죠. 엄청나죠. 세계적으로 거대한 싱크홀은 또 몇 개 있잖아요. 네. 문제는요, 싱크홀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싱크홀이 아주 기묘하고 이상하고 놀랍고 신비로웠던 이유. 싱크홀 안에 울창한 원시림이 존재했습니다. 싱크홀 안에서 또 다른 지하 세계 원시림이 발견된 것입니다. 저거야? 네. 저 아래 봐요. 이 정도면 이거 뭐야? 울창하잖아요. 진짜 근데 울창하네. 햇빛이 진짜 넓으니까 햇빛 들어오는구나. 들어오지. 들어오네요. 와, 저 정도로 넓으면 그게 되는구나. 이거는 싱크홀이라고 봐야 되나? 너무 규모가 크니까 싱크홀이라는 말이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위에서 안 찍으면 모르지 뭐. 아바타 같은 데 나오는 건데. 네. 그렇지. 네. 싱크홀 속의 지하 세계는 놀랍게도 울창한 원시림 그 자체였습니다. 높이는 약 40m에 이르는 고대 나무들도 있었고요.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는 신비로운 식물들도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싱크홀은 대규모로 공간이 충분하고 빛이 스며들 수 있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주 울창한 자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시림이 워낙에 잘 보존된 덕에 식물뿐 아니라 여러 동물들도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저 안에 어떤 생명들이 있을지 조사를 해보고 싶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 지하 세계는 지구의 옛날 모습과 되게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혼자만 발전하지 않은. 싱크홀 아래 숨겨졌던 원시림을 발견한 전문가들도 흥분! 새로운 생태계가 드러난 만큼 지질학적 그리고 과학적 연구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미스테리한 지하 세계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 스촨성 러산시에 위치한 헤이주거우 숲.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안개가 자욱히 깔리고 검은 대나무들이 우거진 비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근데 진짜 이쁘다. 풍경은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이 숲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설이 깃든 곳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요. 1950년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 계곡을 건넜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헤이주거 숲에 위치한 협곡. 이곳에 들어가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무사히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뭐야, 무섭게. 저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 오싹하다. 아니, 되게 예쁜 풍경이었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되게 무서워 보이네요. 갑자기. 음산해 보이죠. 네.
실제로 과거부터 수차례 의문의 실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16년에도 탐험에 나섰던 남성 한 명이 실종,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이즈거우 계곡은요, 선박과 항공기들이 원인 모르게 실종되는 것으로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대의 이름을 따서요, 중국판 버뮤다 삼각지대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욱 소름 돋는 것은 헤이즈거우 계곡의 위도는 북위 30도로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위도에 위치했다는 점입니다. 헐. 심지어 헤이즈거우의 지형 또한 같은 삼각형 형태였습니다. 뭐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무섭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실종됐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헤이즈거우 계곡을 둘러싼 이 오싹한 미스테리한 사건들 때문에요. 그 계곡에 키가 2m가 넘는 거인이 산대. 계곡에서 큰 소리를 내면 산신이 노해서 안개를 뿜으며 그 사람을 쓸어가 버린대. 거인설부터 산신의 할아버지라 불리는 야인의 전설 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좀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헤이즈거우 계곡을 조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헤이즈거우는 다량의 철이 함유된 현무암이 분포돼 있어 자기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자, 이 높은 자기장 수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숲에서 길을 잃은 것이라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주장일 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헤이즈거우 계곡, 그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부디 연구가 지속돼 더 이상의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특종은요, 사진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뭐야, 가운데? 저거는 인공구조물인데 완전히 누가 봐도. 자연이 만들어놓은 절벽에 너무나도 이질적인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듯한 인공적인 구조물. 동유럽과 서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국가 아제르바이잔에 위치한 이 신비한 유적은 현저로 페리갈라, 일명 요정의 성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4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페리갈라는 무려 300m 높이의 절벽의 위치, 그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입니다. 야, 300m 위까지 저 돌을 다 짊어지고 올라가서 졌다가 건물을 졌단 말이에요? 아니죠. 땅에 지은 게 네. 올라간 거죠. 지층의 영향으로? 지층의 영향으로 막 부딪히고 융기하고 뭐 이러면서. 저 정도 지각 운동이면은 몇억 년 전에 발생을 했을 텐데 이게 인류 문화사를 새로 쓰는 그런 발견 아닙니까? 그래서 놀라운 기사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저걸 누가 저기까지 올라가서 짓냐고. 그 땅이 없는데 말이 안 되지. 페리갈라는 워낙 외진 곳에 있는 데다가 원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단마저 파손.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갈라를 누가 만들었으며 대체 어떠한 곳인지 그 정체는 한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는데요. 인간의 발길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은 페리갈라. 그런데 1970년대 아제르바이잔의 레슬링 챔피언인 맘마드 다루도브가 이 페리갈라에 입성.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페리갈라의 실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페리갈라엔 총 5개의 방이 있었는데 2방은 안쪽에 있어서 볼 수 없었지만 3개의 방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페리갈라 주변의 석회암이 마모된 것으로 보아 이곳에 누군가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기를 또 왜 살아? 난 참 정말 저기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저길 또 들어가서 하는 건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뷰가 좋잖아요. 약간 유배지 아니에요? 유배지? 유배지를 누가 저리 화려하게 줘. 페리갈라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했지만 지형이 워낙 험한 탓에 이 종교적 건물일 것이다 혹은 감옥이다 하는 추측만 난무할 뿐 대대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미궁에 빠져있는 페리갈라. 그런데 말입니다. 현지에서는 이 페리갈라에 대한 한 가지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몽골의 징기스칸이 이 지역을 점령, 페리라는 이름의 소녀를 아내로 삼으려 했다는데요. 이에 페리는 칭기스칸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절벽 위에 성을 쌓고 칩거. 와. 하지만 몽골군이 절벽 아래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자 페리는 스스로
성에서 뛰어내려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저기까지 올라가 있나. 그래서 페리의 이름을 따서 페리갈라다.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요정의 성 페리갈라. 이 성이 지키고 있는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태평양 한가운데 자리한 미크로네시아 연방의 섬 폼페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폼페이 미크로네시아도 모르겠고 폼페이도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약간 조그만 섬 아니에요? 조그만 섬들 모여있는. 네, 그 중에 하나.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요. 이 폼페이의 남동부 테멘섬 연안에 오세아니아 최대 규모의 고대 해상 유적지가 있습니다. 일명 난마돌이라 불리는 이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닙니다. 고대의 산호초 위에 건설한 인공섬들인데요. 우와. 17세기까지 폼페이를 지배했던 사우델레 우르 왕조가 건설한 것으로 추정, 석조 궁전, 사원, 영묘 등 당대 찬란했던 문화를 짐작케 하는 방대한 규모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거를 바다 위에다 만들었다고? 어떻게? 대단하다 진짜. 이 난마돌은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 난마돌은 길쭉하고 거대한 현무암 기둥을 최대 15m 높이로 쌓아 올려 축조되었는데요. 그렇게 축조한 인공 섬의 수가 무려 92개. 와. 가장 큰 인공섬은 사방 100m에 달합니다. 아유.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난마돌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석조의 양은 자그마치 40만 톤. 대체 누가 이 엄청난 양의 돌들을 가져왔을까요?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동원됐을 거예요. 바다에다 어떻게 저게 되지? 저희 바다가 잔잔한가요, 저희가? 잔잔한다 한들. 저 40만 톤의 돌을 어디서 가져왔나요? 어디서 가져올 거야 또. 그거 어디서 가져와? 자, 바로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난마돌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2세기 무렵부터 축조, 폼페이 섬의 화산 폭발로 형성된 이 현무암으로 축조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폼페이 섬에서 이 난마돌까지의 거리는 무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어떻게 그 무겁고 방대한 양의 돌들을 운반했는지 그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했죠? 무게도 무게인데 일단 이동 수단이 뭐냐는 거예요. 폼페이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난마돌에 얽힌 기묘한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쌍둥이 마법사인 올리시흐파와 올로소파가 신비한 주문을 외우니 거대한 바위가 공중으로 부양하여 도시를 건설하였다. 전 여기 한 표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아니면 저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마법으로 돌을 이렇게 뚝 끼워서 이렇게 이제 옮겨놨다. 그러면 말이 되죠. 어허. 네. 신비한 마법으로 형성됐다는 난마돌의 전설. 지금도 폼페이 원주민들은 이 난마돌의 신비한 영역이 깃들어 있다며 전설을 굳게 믿고 난마돌을 신성시한다는데요. 미스터리로 가득 찬 고대 해양 유적 난마돌. 그 신비한 수수께끼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이집트 남부 최대 도시 아스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역병이네 역병. 큰 사고가 있었던 거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병원을 찾기 전 아스완에는 천둥이 치고 우박이 쏟아지는 등 이례적인 폭풍우가 몰아쳤는데요. 건물들이 부서지고 도로가 파괴, 또 전기까지 차단됐을 정도로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기상이변 때문이야. 하지만 이 매서운 폭풍우는 재난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건 저주가 틀림없어요. 공포했던 아스완 시민들. 대체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나? 폭풍우가 그친 이후 영화에서나 봄직한 수백, 수천, 수만, 아니 셀 수 없는 수의 전갈대가 출현. 와. 마을을 급습한 건데요. 전갈에 쏘인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과 함께 발열, 구토, 설사의 증상을 겪고 병원을 찾은 겁니다. 와, 이거는 가끔 막 성경에 나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게 막 사람이 할래도 안 되는 거죠. 저거는 불가능하죠. 그치? 너무 이상한데 이거?
이 아수안 근처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전갈이 생소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때로 움직이는 전갈은 이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갈이 빗물에 실려서 마을로 흘러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주민들은요. 누군가 파라오를 분노하게 한 거예요. 이건 저주가 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험한 기운이 있다니까. 나는 이집트는 좀 진짜 피라미드의 뭐 저주 이런 거 있잖아. 난 믿어요. 믿어요? 여기는 뭔가가 달라. 뭔가 좀 노여워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폭풍우가 몰아치기 바로 하루 전 이집트의 고고학자들이 2400년 된 파라오 왕의 사원 유적을 발견. 신비한 비문이 새겨진 돌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전갈대의 저주가 파라오의 저주와 연관이 된 게 아닐까 추측한 건데요. 맞아. 화가 나신 거야. 파라오의 저주는 뭐 가장 유명한 저주 중에 하나죠. 이렇게 무덤을 도굴한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렀다는 등 뭐 그런 계통의 이제 저주가 아닐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나 봐요. 갑작스런 폭풍우와 그 후 급습한 전갈대. 정말 안녕을 방해받은 파라오의 저주였을까요? 두 기자님은 전설의 초고대 문명 아틀란티스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저는 뭐 별로 안 믿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해저 도시가 있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또 로망을 선사하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쩌면 사라진 전설의 아틀란티스처럼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 글로젤에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누가 봐도 기호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담고 적어뒀다고 봐야 됩니다. 이 유물들은 1924년 프랑스 글로젤에서 농부 에밀 프라댕이 밭을 갈던 중에 발견한 지하 구조물에서 출토됐습니다. 의사이자 고고학자인 몰레와 함께 본격적인 발굴에 돌입한 결과 뼈에 새겨진 동물 그림, 가면 등이 추가로 발굴됐고요. 이들은 1925년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글로젤의 유물은 최소 10,000년 전인 신석기 시대의 유물입니다. 이곳 글로젤에 초고대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아 근데 신석기 시대 이제서야 돌 쓸 때 문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문자는 저쪽 그 중동 어디예요? 수메르. 그쪽에 그게 나온 걸로 추정하잖아요. 우리는. 청동기 시대인가요? 아 그래도 청동기. 신석기는 아니었던 거죠. 신석기는 아니 석기 시대는 아니에요. 일단 저런 그 유물이 흔하게 나오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여기서 일단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짠가? 등장과 동시에 고고학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글로젤의 유물. 이 엄청난 발견에 1926년 생제르맹 앙라이의 국립박물관의 관장인 살로몽 레이나흐가 글로젤에 방문을 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글로젤의 유물들은 조사한 결과 진품이 확실합니다. 신석기 유물에 선명히 새겨진 문자. 이것이 바로 초고대 문명, 이른바 글로젤 문명의 존재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박물관장이 얘기했습니다. 박물관 원장이면 그래도 학자시니까 그렇죠. 당연히 고고학자시겠죠. 네, 뭔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역시 글로젤에 직접 방문, 조사했던 유명 고고학자 앙리 브리유는요. 글로젤의 유물들은 대부분 위조한 것입니다. 잡지에 실린 선사시대 판화를 보고 조작해서 만든 거라고요. 라고 주장. 글로젤 유물의 진위 여부를 두고 학계에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누구는 진품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위조품이라고 하고 뭐가 진짜인 거죠? 야 근데 사실 1920년 되면 연대 측정도 안 됐을 거고 기술이. 지금은 검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건은 수십 년간 고고학계 최대 스캔들, 글로젤의 유물, 희대의 역사적 발견인가 최악의 사기인가라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죠. 그런데 1993년 글로젤에서 신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거석들을 발견, 글로젤 유물의 진위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석판에 새겨진 해독 불가의 문자. 혹시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초고대 문명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요?
근로젤 문명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